자, 박수 세 번. 자, 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 왼쪽으로 만세. 자, 오른쪽도 만세. 자, 앞으로 만세. 뒤로 만세. 자, 다시 한번 박수 세 번. 자, 이제 첫 시간에는 스타팅 프롬 제로, 결국 C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C 랭귀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 시간에 한다고 했죠. 실제로는 몇 분 만에 할까요? 60분 만에. 말이 돼요? 교수님? 60분 만에 C를 한다고요? 아니요. 60분 심지어 5분 정도 나눌 거예요. 다음은 5분 정도 나눠요. 그래서 여러분은 테크니컬리 55분 안에 C 랭귀지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여러분 조교하고 같이 이거 다 했죠? 지금 설치하고 있죠? 아무것도 안 했죠? 네. 조만간 할 거예요. 조교가 지금 여기 앉아있다 지금 심부름하러 잠깐 갔는데 우리 있었으면 박수 한번 쳐주려고 했는데 하여튼 이번 학기에 김민곤 조교가 여러분하고 같이 실습을 할 건데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이 올해 이번 학기의 주 목적 중에 하나는요, 눈을 누구의 눈처럼 만드는 거예요? 데니스 리치의 눈처럼 만드는 게 이번 학기의 목표예요. 그래서 교수님 나는 코딩 안 할 건데 코딩 안 하셔도 코딩 안 하실 분들도 눈을 한 번만 데니스 리치의 눈을 달아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다르죠. 세상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하기는 교수님 훨씬 더 편한 무슨 그래픽 툴이 있거든요. 훨씬 더 간단한 어떤 도구들이 있는데요. 좋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하긴요. 여러분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해커 하면 떠오르는 장면 뭐죠? 시꺼먼 화면에서 뭔가 막 두들기고 있죠. 뭔가 시꺼먼 화면에서 맨날 뭐 하고 있죠. 네, 마우스 써요, 안 써요? 마우스 안 써요. 마우스 안 쓰고 뭘 하지? 그죠? 그 비밀을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아마 경험을 하게 될 텐데 그게 바로 뭐예요? VI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한 학기 동안 굉장히 불편한 개발 환경을 여러분한테 강요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콘솔 화면을 여러분 쓰도록 유도를 할 거예요. 새까만 화면.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그 출발점이 뭐예요? 지하실 문이 오는 거예요. 지하실 문이 오는 건데 콘솔 새까만 화면은 어떠한 특징이냐면요. 그 안에 딱 앞에 서요. 네이버 뜬다. 안 뜨죠. 페이스북 뜬다. 안 뜨죠. 인스타 보여요? 안 보이죠. 뭐만 할 수밖에 없어요? 코딩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콘솔창을 일단 띄워놓고 뭔가 일을 하잖아요. 평소에 3시간 걸리던 일이 30분 안에 끝나요. 진짜. 왜요? 콘솔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빨리 하고 끝내야지 붙잡고 하루 종일 있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불편해요. 손이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빨리 끝낼 방법을 고민하게 되고 따라서 실제로 시스템을 하거나 뭘 하거나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요. 콘솔에서 작업을 하면 작업 속도가 한 1000배 이상 빨라져요. 심한 경우 10배까지 차이나요. 막 20대, 30대 막 요즘 클라우드라고 하죠. 클라우드 막 이런 거 여러분 세팅 받고 막 이러려면은 V 상태에서 막 하려면 일일이 막 들어가서 막 바꾸잖아요. 콘솔에서는 스크립트 몇 개 짜고 엔터 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화면과 여러분이 굉장히 친해지시기를 이번 학기에 정말로 권면을 하고요. 되게 불친절한 컴파일러, 가장 기본 컴파일러. 이거는 거의 모든 종류의 CPU용으로 GCC 컴파일러 다 있어요. 여러분 얘기하는 무슨 X86 CPU, ARM CPU 다 있고요. 그 다음에 SH2, 무슨 G80, 뭐라도 여러분 얘기하는 4비트 프로세서 이런 거 있죠. 이런 데 들어가는 거. 별의별 프로세서에도 C 컴파일러 다 있거든요. 똑같이 동작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CC하고 소스 네임 딱 치면요. 그거에 해당하는 게 A.out이라고 해서 바이너리가 elf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환경, VI 에디터 혹은 VIM 에디터, 그 다음에 GCC 혹은 CC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이 환경에 여러분이 일단 적응을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IoT를 하시든 AR, VR을 하시든 어떠한 하드웨어를 하시든 인베드 시스템을 하시든 어떠한 걸 하든 플랫폼을 하든 홈웨어를 만들든 뭘 만들더라도 이 환경에서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번 학기에 거의 권면을 넘어서
거의 뭐 진짜 간절하게 바라는 거는 여러분이 딴 건 몰라도 이 콘솔을 사용하는 이거에는 최소한 익숙해지시기를 강력히. 자, 그러고 나면 랭귀지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뭐 실제로 집에 가는 기차 안에서 VR 일단 뭐 리눅스든 뭐든 콘솔 하나 띄웠다 이러면 이것만 먼저 한번 해보세요. VI 해가지고 뭐 C.C 이렇게 치신 다음에 여기 나온 그대로 쳐가지고 세이브해요. 세이브하고 나서 이따 얘기했지만 GCC에서 C.C 이러고 슬래시에서 A.out 이러면은 바로 from C to shining C 이 문장이 화면에 딱 뿌려져요. 이게 뭐죠? Hello World. 그래서 자, 여러분이 보시는 첫 번째 프로그램 Hello World는 생각보다 문법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다 이해할 100% 설명할 수 있다. 100%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몇 줄 정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또 않으면서 미묘하죠. 뜻을 모르고 보면 어려웠고 뜻을 알고 보면 쉽죠. 이 해당하는 것만 살짝 구조를. 자, 제일 위치를 뭐 나오죠? 우리는 지금부터 제가 하나의 딱 관점을 여러분한테 줄게요. 여러분은 컴파일러. 다시 한번.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컴파일러. 여러분은 지능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되게 지능이 낮은 컴파일러라고 생각을 하고 제 말을 잘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은 컴파일러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앞에서부터 한 글자씩 읽는 거 일단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부터 한 글자씩 읽어 나왔는데 두 글자 읽었어요. 슬래시하고 별표 나왔죠? 이러면 이건 예약어라고 하는데 슬래시 별표 나오면 주석이에요. 주석은 여러분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땡큐예요. 땡큐. 할 일 없어요. 그럼 뭐예요? 무시합니다. 신났죠? 언제까지 무시해요? 뭐든 나오든 다 무시해요. 언제까지? 별 슬래시 다시 만날 때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한 줄 여러분은 잘 씹어서 버렸어요. 뱉었어요. 여러분 할 일 끝. 박수. 자, 그 다음 줄로 이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샵. 샵이 나오면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또 땡큐예요. 왜 땡큐인지 알아요? 이건 컴파일러가 처리할 일 아니에요. 누가 처리할 일이죠? 전처리기라고 하는 프리프로세서라고 하는 데가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짠! 프리프로세서 형! 이렇게 딱 부른 거예요. 실제 현실은 어떻게 돼요? 프리프로세서가 여러분 이걸 코드를 보기 전에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쫙 변신을 이제 프리프로세서가 딱 됐거든요. 그럼 프리프로세서 입장에서는 나머지는 다 무시해요. 좋아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요. 프리프로세서 입장에서 할 일은 뭐예요? 샵으로 시작하는 모든 문장은 누구 거예요? 프리프로세서 내 거예요. 나는 그것만 흔들면 돼. 되게 쉽죠? 딱 받았어요. 뭐가 나오죠? include. 이건 뭐예요? 예약. 전처리 지시자라고 하는데 이미 예약되어 있는 명령. 이거 뭐 하면 되는 거죠? 뒤에 나오는 녀석에 있는 이 파일의 내용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통째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요. 다시 한번 뭐 한다고요? 복사해서 붙여 넣고 나는 끝. 박수. 여러분이 오늘 전처리기로서 할 일 끝이에요. 그러고 나면 뭘 하겠죠? stdio.head, 스탠다드 io.header라고 하는 이 파일인데 여기에 있는 무슨 내용이든 간에 이걸 통째로 이 자리에 교체. 여기에 있는 한 줄 대신에 이 파일에 있는 모든 줄을 통째로 교체해 넣었어요. 자, 이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5강 정도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뭔가 파일을 복사하고 붙여 넣나 보다. 끝. 얘가 하는 일은 뭐예요?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인풋, 아웃풋 펑션들을 제공해줘요. 그 중에 하나가 이따가 얘기할 printf 같은 이런 펑션에 해당하는 선언이 여기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누군가가 미리 만들어 놓은 펑션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만 얘는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통째로 저렇게 끝.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누구로 돌아가요? 컴파일러로 돌아갔죠. 컴파일러 입장에서 제일 지금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죠. 뭐예요? 앞에 있는 세 글자. 뭐라고 적혀 있어요? INT.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종수예요? 어떻게 알아요? 직감적으로 종수예요? 어디서 다른 언어에서 좀 비슷한 거 봤죠? 어디서 많이 보는 거죠, 그죠? 자, INT 이런 뭐예요? 인티저, 정수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메모리 공간에 다음과 같은 녀석을 4바이트 준비하고 빠져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메모리 공간에 다음과 같은 녀석을 4바이트 준비하고 빠져주세요가 인티의 원래 뜻이에요. 원래 뜻이에요. 근데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이 얘를 본다라고 하면은 int 하고 나서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괄호가 딱 열리죠. 괄호가 열리면 얘는 그게 아니네 라고 생각해요. 자, 다시 한번 C의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스테이트가 있다라고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애를 한 번 처리하고 나면은 뒤로 돌아가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 처리하면 끝이거든요. 얘가 한 번 처리를 하는데 한 번 처리를 하는 눈의 길이를 보는 거예요. 한 번에 어디까지를 보느냐인데 얘가 일단 인티저를 봤죠. 그러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사실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는 뒤에 있는 어떠한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서 4바이트를 할당하고 그 시작하는 주소를 얘가 붙들고 매놓으면 얘가 할 일 끝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변수 선언이라는 거고. 근데 지금은 보면 어떤 이름만 붙어 있어요? 아니면 뒤에 뭔가 이상한 군더더기가 더 붙어 있어요? 군더더기 더 붙어 있죠? 얘는 두 번째 경우로 판단해서 그 구분을 어떻게 지냐면요, 괄호가 한 번이라도 들어가는, 시작하는 괄호가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얘는 두 번째 경우로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경우로 생각하면 얘는 뭐로 간주를 해요? 함수의 이름으로 간주를 해요. 되게 쉽죠? int 나왔어요. int에서 나갈 길은 딱 두 가지예요. 해당하는 애가 변수냐 혹은 해당하는 애가 함수. 지금 경우는 함수예요. 왜요? 괄호가 뒤에 붙어 나옵니다. 쉽죠? 네. 그래서 뒤에 있는 뭔지는 모르겠고 MAIN이라고 하는 이름에 어떠한 함수가 지금부터 나오나 보다. 그래서 함수를 위한 공간을 슬쩍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MAIN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뒤에 void, 이건 뭐냐면은 해당하는 애의 input, 여기 보면은 뭔가가 일로 슝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일로 들어가는 녀석의 종류가 void. 이건 뭐죠?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인풋으로 안 받는 종류의 어떤 함수가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라고 하는 말하고 끝인 거예요. 한 줄 해서 끝. 쉽죠?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은 뭐예요? 컴파일러죠. 다음 줄로 딱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중괄호 나왔죠. 이걸 C에서 브레이스라고 그랬거든요. 브레이스가 딱 열리면 얘 입장에서는 긴장한다. 그럼 뭐예요? 보따리라는 거죠. 보따리라는 거죠. 뭐예요? 브레이스가 열리기 시작하면 열린 데서부터 끝날 때까지 있는 애들은 컴파일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한 보따리로 생각해서 처리를 해요. 앞으로 if문을 하든 for문을 하든 모든 경우에 브레이스가 열리잖아요? 그럼 컴파일러 입장에서 뭘 만든다고요? 보따리를 하나 줍니다. 그 보따리에 나머지 애들을 줄줄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부터 뭐까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언제까지? 브레이스 닫힐 때까지. 보따리 하나 열었어요. 그러고 나서 처음 딱 읽었죠? 프린트 F라는 애가 나왔네요. 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모르는 애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모르는 애예요. C 언어의 예약어라고 하는데 나중에 얘기하자면 32개 딱 있어요. C 언어가 쉬운 이유는 C 언어가 알아먹는, 컴파일러가 알아먹는 단어는 딱 32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단어 몇 개야? 몇백 개는 넘겠죠. 무료 교육과정이 7,000개는 요구하잖아요. 최소 몇천 개는 넘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몇천 개 이상의 단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인데 C 컴파일러는 어때요? 딱 32개만. 심지어 그 목록을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줄게요. 32개 딱 알고 나머지는 나 모르겠고 이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프린트 F는 모르겠는 녀석이 하나 딱. 그러고 나면 얘는 이제 뭘 해요? 찾아보고. 이거 어디에 나오는 녀석인가? 뭐뭐뭐를 찾아봐요. 얘가 가지고 있는 명단이 있는데 뒤에 명단에 보면요, 함수들 목록이 있어요. 펑션들 목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뭐 펑션이 뭐 A로 시작하는 게 뭐 B로 시작하는 게 뭐 쭉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베리어블. 해당하는 애의 뭐 인티저형 변수가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다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명단 가운데에 아까 우리 슬그머니 넘어갔던 스탠다드 IO.해도 이거 뭐 이상한 게 하나 들어온다고 했죠? 네, 이게 뭐냐면 사실은 봤더니 시스템에서 미리 함수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요? 데니스 리치 아저씨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미리 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뭘 만들어 놨어요? 이 해당하는 머신에서 뭔가를 입출력할 수 있는 함수들을 쫙 만들어 놓고 그거의 원형들을 여기다 다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걸 딱 처음 모르는
말 이랬다가 그 다음번은 어떻게 해요? 찾아봐. 혹시 앞에 있는 함수 명단에 있나? 변수 명단에 있나? 줄줄줄 찾아보죠. 찾아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찾았어요. 뭘 찾은 거죠? 포매티드 프린트. 여러분 파이썬에서 포매티드 프린트 안 배웠다서 저랑 면담하시면 되죠. 안 배우시는 건 한 번도 없죠. 여러분이 배웠던 바로 그 포매티드 프린트를 해당하는 펑션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 아까 뭐만 하면 된다고요? 안에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일도 신경 쓸 필요 없고 여기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주면 얘가 뭔가 일을 하고 뭔가를 내뱉는다 했죠? 여기 딱 그 일이 거기에다 뭘 집어넣어요? 뒤에 바로 이후에 있는 애들을 집어넣죠. 네, 여기 큰 따옴표로 딱 쳐져 있죠? 그리고 끝에 보면 이렇게 해서 and 이러고 끝나 있죠? 이거 여러분 다 배웠죠? 무슨 뜻이에요? 엔터 친다. new line이라는 뜻이죠? escape 캐릭터 다 알죠? 네. 이거 시험에 나와요? 네, 시험에 나와요? 나 종류 다 알죠? 탭 이런 거 다 알죠? 바로 그거예요. From C to Shining C라고 하는 이러한 문자열을 인풋으로 printf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스텔라 다이어점 헤더에 있는 printf라고 하는 애의 시작거죠. 실제에 있어서는 여기에 0x1 7, 8, FF 번지 뭐 이런 이따게 주소가 적혀져 있거든요. 이 주소에다가 슬그머니 여기서 여기까지의 메모리를 카피해가지고 이거 포인터라고 합니다. 포인터를 슬쩍 카피해가지고 여기다 슬쩍 오버라이드하고는 지는 손을 딱 떼요. 그럼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뭐 나중에 이제 수업 진행하면 좀 더 깊이 일어나겠지만 나는 일도 신경 안 써요. 잊어버려요. 이 코드는 아무 책임 안 져요. 이 코드는 그냥 거기다가 printf라고 하는 애 시작 번지에다가 해당하는 애에 들어가야 될 파라미터를 슬그머니 복사해 붙여넣기 하고 나서 지는 뭐에 빠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당하는 번지가 뭔가 막 엉뚱한 데에 해당하는 애가 펑션이 막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걔도 실제로 가보면 요 펑션 만들어져 있듯이 지 펑션이 이 안에 만들어져 있겠죠? 네, 거기로 점프를 합니다. 거기로 점프를 해가지고 실제로 거기 가서 거기에 있는 뭔가의 함수들, 막 뭔가의 명령어들 있죠. 이런 애들을 막 수행해요. 근데 걔가 하는 일은 뭐예요? 여기서 받은 애를 콘솔이라고 하는 화면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죠? 뿌린 역할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 해당하는 세마이콜론 찍으면 무슨 뜻이에요? 해당하는 문제 끝났죠? 돌아왔죠. 여기서 널뛰기 하면 저기에 뭔가의 기능이 있는데 난 그건 모르겠고 난 여기다 보따리 싸가지고요 여기 따옴표 이상의 이 이상 녀석들을 복사해서 나는 던져주고 끝낼래요. 던져줬어요. 짠 이거 맞죠? 여기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프린트F가 기다리고 있죠. 딱 받았죠. 지 할 일 다 했죠. 화면에 다 뿌렸죠. 난 모르겠고 뒷일은 난 모르겠고 하여튼 빠이빠이 이러고는 다시 들어오잖아요. 이 일이 어디까지 일어나요? 요 한 줄에서 일어나요. 즉 printf가 딱 호출되면 이게 있는 메모리 번지로 점프 딱 하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지는 받은 값만 가지고 처리 끝내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해당하는 요 끝난 요 점으로 다시 빈틈 하나도 없죠. 셀 뭔가의 건덕지가 하나도 없죠. 그러고 나서 리턴 제로. 리턴 제로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해당하는 펑션을 리턴. 요게 뭐 해당하는 애의 리턴 값이 인티저라는 값이거든요. 0이라는 값을 리턴을 해주세요. 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브레이스가 닫혔죠. 어떻게 됐죠? 중거니까 닫혔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통째로 버무려서 하나의 펑션으로 해석을 해서 기계어로 나열을 시키는 거예요. 기계어로 나열을 시키고 나서 그럼 기계어로 뭔가 번역된 덩어리들이 있겠죠? 그거를 하나하나 달아놓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제 해당하는 애를 실행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스템이 메인을 불러줘요. 시스템이 메인에 딱 진입을 해주면은 인풋은 뭘 줘요? 아무것도 안 줘요. 그리고 나서 시작점을 여기에 시작하는 요 지점을 딱 찍어주죠. 그러면 printf가 있는 지점을 점프 딱 해가지고 해당하는 애 처리하고 나서 짠 돌아온 다음에 시스템한테 리턴 제로. 누가 불러줬어요? 시스템이 불러줬죠? 로더라고 하거든요. 로더한테 리턴 제로하고 펑션 끝나요. 박수. 여기에 뭔가 매직이 하나라도 보였다. 매직 하나도 없죠. 완전 기계적으로. C가 멋진 이유는요, 진짜 얇아요. C 밑에요, 우리 바로 이렇게 뚜껑 딱 열잖아요. 뭐가 있는지 알아요? CPU가 평평해요. 머신 사이클이라고 하는 폼노임 아키텍처에서 말하는 레지스터. 무슨 이게 뭐 이런 애들이 버스, 이런 애들이
바로 밑에서 튀어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C에서 C 컴파일러는 진짜 만들기 쉽거든요. 네. C 컴파일러 어떻게 하냐면 거의 1:1로 매칭만 해줍니다. 네. 나중에 여러분들 포인터와 콜스택만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도 C 컴파일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끝. 박수. 자, 결과는 어때요? From C to Shining C. 여러분은 성공적으로 헬로 월드를 마쳤죠. 뒤에 설명은 있나요? 저보다 이 뒤에 말이 좀 더 친절할지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다 비슷한 뜻이에요. 다 필요 없죠. 자, 두 번째 프로그램. 여러분 누구예요? 여전히 컴파일러예요. 자, 두 번째 프로그램 겁나요? 겁안나요? 겁날 거 없죠. 여러분도 32개만 단어 알고 있는 굉장히 심플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또 똑같이 만났어요. 아까 이런 거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신난다고요. 무시하면 된다고요. 무시했어요. 그 다음 이거 만나면 또 신나요. 누구한테 넘기면 되죠? 전철이기한테 전철이기 이거 딱 만났어요. 전철이기도 어렵나요? 쉽나요? 쉽죠. 그냥 이 파일로 통째로 복사해 붙여넣기 하면 끝나죠. 이 파일 안에는 뭔가에 굉장히 다양한 펑션들의 선언들이 있겠죠. 원형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붙여넣었다고 합시다. 그러고 나면 자 시작 int 메인 했는데 바로 열렸어요. 이거 뭐라고요? 펑션이에요. 아, 여기서부터 이제 펑션 하나 만드는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죠. 펑션 하나 만들어요. 자, 브레이스 열렸습니다. 뭔 일을 하는 거죠? 푸대자로 하나 준비해요. 뒤에 푸대자로 딱 열어놓죠? 그죠? 푸대자로 안에 이제 뒤에 있는 애들을 채워놔요. 첫 줄 딱 왔는데 또 인트야. 자, 아까 제가 인트가 나오면 뭐라고 했죠? 변수에 대한 선언이던가 혹은 뭐 나머지일 수 있다. 얘는 뭐예요? 변수에 대한 선언이에요. 네, 그래서 int는 얘하고 인티저 무슨 뜻이죠? 4바이트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한 다음에요. 그 녀석의 이름을 다음에 나온 이름대로 이름표를 하나씩 붙여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실제로 시스템이 요 딱 한 문장을 읽고 나서 하는 일은 뭘까요? 메모리 공간을 찾겠죠. 나중에 이제 풀스택 이런 거 배우겠지만은 자,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냐면 저거 딱 인티저, 마일즈, 야드 이렇게 두 개 나왔죠. 그럼 얘가 하는 일은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메모리가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0x8 빵빵 이런 건지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지가 지난번에 할당했던 어떤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위치 다음부터 묻지도 따지지 말고 4바이트를 퉁쳐요.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앞에다 화살단을 꺼놓고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뭐라고 붙여요? 마이너스. 또 4바이트 퉁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름 붙여요? 이렇게 붙여 끝이야.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뭐예요? 0x 예를 들면은 804번지 뭐 얘는 0x808번지 뭐 이런 게 여기 들어가 있겠죠. 메모리 주소 번지가. 그럼 끝이에요.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그냥. 자, 한 줄 넘어갔어요. 그 다음 나왔어요. 플로트 뭐죠? 플로트 안다. 영어로 플로트는 뭐예요? 변수, 힌트는 변수예요. 그렇다면 이 변수는 뭐 하는 변수일까요? 실수. 부동소수점 얘기하는 거죠. 해당하는 애가 소수점 몇 개짜리인지가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보통은 6자리에서 끊어요. 자, 이 해당하는 애가 뒤에 뭐해요? 킬로미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얘 또 어떻게 해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기다가 4바이트 더 추가해요. 그러고 나서 이름 뭐라고 붙여요? 킬로미터. 교수님, 마일스도 4바이트, 야드도 4바이트, 킬로미터도 4바이트. 차이가 뭔가요? 차이가 뭔가요? 차이는요, 얘네들을 이름을 이렇게 붙인 다음에 제가 아까 얘 해당하는 애가 머리가 좋다고요? 나쁘다고요? 나쁘다. 그럼 해당하는 애들을 어디다가 따로 기록을 한다고요? 테이블을 따로 만든다. 인티저를 실는 테이블을 따로 만든다. 여기에 마일즈, 그 다음에 야드 이런 애들은 인티저를 표현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0x, 0804, 0808 이런 식으로 적혀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애 플로트다. 플로트다. 그러면 플로트하는 애의 킬로미터 이런 애가 뭐 08, 0p
이런 식으로 따로 들어요. 그러면 시스템 입장에서는 어때요? 메모리는 똑같이 4바이트 먹어요. 1도 안 달라요.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단지 하나만 차이가 나죠. 그건 뭐예요? 덧셈을 하든 뺄셈을 하든 파라미터로 주든 뭘 하든 얘를 뭐로 대우해 준다고요? 인티저와 플로트로 구분해서 대우해 줘요. 어떻게 구분해서 대우해 주는지 알아요? 펑션은 아예 다른 걸로. 다시 한번 인티저한테는 뭘 해준다고요? 인티저용 펑션을 보여줘요. 똑같이 덧셈을 할 거 아니에요. 인티저, 예를 들어서 마일스 더하기 야드라고 하는 뭔가의 수식이 있죠. 그러면 그 수식을 처리할 때 시스템이 뭔 일을 해요? 인티저고 인티저가 덧셈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항 연산자, 두 개의 인풋 파라미터를 받는 인티저용 덧셈 연산자를 불러줘요. 근데 만약에 해당하는 애 킬로미터 더하기 마일스 이런 연산을 누가 했다 라고 하면 시스템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얘네들 중에 제일 큰 형이 누구예요? 플로트. 제일 다루기 힘든 애가 플로트거든요. 플로트용 펑션을 일단 불러요. 덧셈을 하는 연산자를 부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얘를 대기하고 있죠. 얘는 인티저인데 저는 인티저거든요. 그럼 그래. 그럼 너를 플로트로 바꿔줄게. 하는 변환 연산을 하나 살짝 걸친 다음에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은 덧셈인데 앞에 있는 녀석은 인티저용 덧셈을 하는데 뒤에 있는 녀석은 플로트용 덧셈을 불러준다. 네. 어쨌든 인티저 공간 4바이트, 플로트 공간 4바이트 잡고 끝. 그 다음 문장 마일스, 그 다음에 요 기호. 요거 뭐라고 읽어요? equals라고 읽는 사람. equal. 는이라고 읽는다. 선생님 물어보긴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죠. 앞으로 여러분 저랑 약속해요. 요렇게 나온 얘는 assign이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는다고요? 다시 한번. assign. 한 번 더. assign. 요거 어떻게 읽는다고요? A assign 0. 다시 한번 A assign 0. C를 엄청나게 헷갈려 하시는데 그거의 한 제가 볼 때 25%는 assign하고 compare를 혼돈하십니다. 여러분이 comparison, 그러니까 비교 연산자로서의 는과, 그죠? 뭔가를 뭐에 assign한다의 는을 우리나라 말은 둘 다 는이라고 하죠. 근데 C 언어에서는 되게 어이없지만 얘는 는이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assign. 이거는 머릿속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시면 되냐면요. 요거 대신에 화살표로 하나 슬그머니 이렇게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대신에 이렇게 생긴, 그죠? 이렇게 생긴 화살표가 하나 그 자리에 있다라고 머릿속으로 살짝 그리고 그려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C에서 헷갈릴 일이 전혀 없어져요. 무슨 뜻이냐고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던지에 집어넣는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 있는 값을 어디에다가? 왼쪽에 있는 번지에. 이 말 잘 들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번지. 주소에 집어넣는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 어사인을 헷갈리실 일이 전혀 없어요. C 언어를 헷갈리실 4분의 1의 경우를 제가 지금 제거해 시켜줍니다. 제 수업을 한 학기 다 듣고 나잖아요. C 언어가 복잡하다, 헷갈린다라고 하는 게 포인터 헷갈려서 그렇고요. 스트럭처 헷갈려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비트 연산자 헷갈려서 그렇고요. 연산 우선순위 헷갈려서 그런데요. 그거 제가 여러분 시험에 빡빡하게 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안 하시는 순간 시험을 포기하는 수준이 되게 만들어 드릴 텐데, 반대로 얘기하면 제 강의를 한 학기 듣고 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헷갈린다 안 헷갈린다? 절대로 안 헷갈리게 해드릴게요. 어사인이요? 아까 4바이트 잡아놨죠. 0x8 0804 번지에 26이라고 하는 애를 인티저용으로 그냥 저장하겠죠. 그 다음 뭐죠? 야드라고 하는 애에 0x0808 번지에 385라고 하는 애를 인티저용으로 어사인하는 거겠죠. 이 어사인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애가 인티저용이에요. 그러면 누구용 어사인 함수가 불릴까요? 인티저용 어사인이 불립니다.
킬로미터, 이상한 애 나왔어요. 누구야? 플로트죠. 플로트가 나왔는데 이는 1.609 곱하기 뭐시 오, 야 이거 이상한 거 나와. 그죠? 뭐가 나온 거죠? 드디어 얘는 인티저인데, 얘는 플로트인데 뒤에는 막 인티저들이 막 버무려져서 나오죠. 이럴 때 오늘은 그냥 뒤에 배운다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걸 해석을 할 건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제가 한 번 설명은 해줘요. 근데 나중에 진짜는 여러분이 배울 거예요. 근데 연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타입 캐스팅이라고 해요. 타입을 변환을 할 건데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물고기를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금붕어와 큰 잉어를 같은 한 통에 넣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 있는 통에 누구를 넣는 게 낫죠? 잉어 있는 큰 통에다가 작은 금붕어 넣는 게 낫죠? 그런 개념으로 좀 더 큰 통에다가 작은 녀석에 있는 애를 담아주는 개념이 타입캐스팅이거든요. 자, 여기서는 플로트와 인티저예요. 누가 큰 통일까요? 플로트가 큰 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이에 해당하는 애를 연산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눗셈 연산 전에 플러스가 먼저 이게 먼저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해당하는 애 처리하고 나서 얘가 인티저 상태에서 뭘 해줘요? 플로트로 타입캐스트를 해줘요. 통에 미리 담궈준 다음에 그럼 플로트와 플로트를 곱해서 플로트에다 넣어주는 연산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연산의 결과가 저장이 돼요. 지금까지 무슨 얘기가 일어났죠? 이항연산. 그러니까 두 개의 인풋을 받아서 여기 번지에 해당하는 A의 값을 집어넣는 어사인이라는 이 연산을 처리했고, 그 다음 곱셈 연산도 우리 현실에서는 그냥 곱셈이잖아요. 이거 어떤 연산이에요? 왼쪽에 있는 항과 오른쪽에 있는 항 두 개를 인자로 받아서 두 개의 곱한 값을 리턴을 해주는 펑션이에요. 펑션. 여러분이 앞으로 C를 이해하는 굉장히 쉬운 방법은 여기에 나오는 어떠한 연산자도 우리 논리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논리학 시간에 우리 해당하는 애들 다 해당하는 연산, 이항 연산에서 뱉어내잖아요. 걔랑 똑같이 두 개의 인풋을 받아서 하나의 리턴 값을 돌려주는 펑션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오늘은 이렇게만 보고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 반가운 애 나왔어요. 얘 누구예요? 스탠다드 IO에 있는 화면에 뿌리는 친구죠. 이 친구는 어떻게 이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 애를 지는 그냥 풀어주면 되죠. 우리 포매티드 프린트 다 배웠잖아요. 그죠? 여기에 봤더니 형을 플로트형으로 어떠한 변수의 값을 뿌려주세요 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의 연산 결과가 마라톤은 41.195km입니다. 엔터. 그죠? 이렇게 185네. 이렇게 찍고 끝나겠죠. 박수. 여기까지만 1도 이해는 안 된다. 한 명도 없죠. 너무 쉽죠. 너무 쉽지는 않죠, 솔직히. 근데 들을만은 하죠. 이 수준으로 여러분이 쭉 가요. 자, 뭐 설명하면 안에 이게 다 자, 그다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아까 나온 녀석들한테 뭔가 값들이 자주 나오죠. 이런 거 할 때 C에서 흔히 쓰는 트릭, 그리고 여러분이 C에서 와 이거 되게나 어려워요. 교수님, 와 코드가 왜 이렇게 막 읽기가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해요 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define 해가지고 심볼 만들어 놓으면은 이걸 되게 약어 같은 걸 막 쓰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이 되게 헷갈려요. 막 대문자로 뭐가 막 나오다가 언더가 나오고 막 이러기 시작하면은 읽기가 싫어져. 그러면서 여러분 되게 막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는데, 자 그거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다음과 같이 여러분이 아까 샵이 붙으면 그건 누가 처리한다고요? 전처리 기계가 처리한다고 했어. 전처리 지시자가 아까 include는 뭐라고 했어요? 뒤에 나와 있는 파일을 통째로 복사해 붙여넣기 한다 했죠? 한 줄을 바꿔치기 하는 건데 걔가 처리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define 있어요. define은 뭐냐면요, 다음에 나오는 이 심볼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뒤에 있는 녀석으로 바꿔치기 해주세요. 다시 한번, 다음에 있는 심볼을 어떻게 한다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뒤에 있는 녀석하고 바꿔치기 해주세요. 이게 define. 이걸 누가 처리해 준다고요? 전처리 지시자가 처리해 준다. 그래서 해당하는 파일, 여러분 파일 안에 define이라고 이렇게 뭐가 망창 들어가 있죠. 그런 다음에 이 해당하는 애를 뒤에 소스 코드에서 쓰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C가 막 되게 어려워지는 순간이 여기서부터요.
갑자기 막 무슨 이상한 거막 꾸불탕꾸불탕하고 심지어 온라인도 안 맞아. 막 이런 상태에서 언더가 나오면서 대문자 막 나오면서 막 이러면은 특히나 윈도우즈나 이런 데 보면 메시지 같은 거, 윈도우즈 메시지 같은 거, WA 시리즈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거 막 나오면 애들이 뭐 이러고 막 보지도 않는 거, 막 버려버려 이러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 뭐냐면요. 이거 되게 쉬워요. 뒤에 여러 번 찍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1km가 몇 마일인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1km가 몇 마일이에요? 몰라요. 1km가 몇 마일이에요? 이럴 때 좀 막 빠릿빠릿한 사람들은 네이버 막 치잖아요. 그죠? 뭐 도량형 환산, 뭐 시리 불러내는 사람도 있죠. 시리야 이거. 근데 어쨌든 간에 답은 멀지 않은 데 있죠. 1km는 0.3861 등등등등등 한 마일이죠. 맞아요? 네. 자, 근데 여러분이 코딩을 해요. 코딩에서 마일하고 킬로미터 전환을 막 여러 번 하는데 매번 소수점 이만큼까지 나는 늘 정확하게 맞춰서 쓸 수 있다. 없죠. 예를 들어서 도식무 파이 원주율 얼마죠? 3.14.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3.14인데 조금 약간 변태들은 3.14 무위 막 하면서 이고 막 이러면서 막 나랑 싸우려고 그러죠. 막 됐어요 이러면 더 하죠.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들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런 애가 여러 번 반복이 된다고 할 때, 자, 미국에서 옛날에 미사일을 쐈는데, 로켓을 쐈는데, 챌린저호가 쐈는데 추락했어요. 나중에 밝혀졌는데 뭐예요? 부품을 일체를 써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인치하고 야드, 전환이, 인치하고 밀리미터, 전환이 실패합니다. 우리는 그냥 2.54잖아요. 근데 정밀도가 안 맞아가지고 2.54로 해놨더니 인치 단위로 만들어 놓은 부품하고 유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벌벌 떨다가 해체가 되겠죠. 항상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코딩을 할 때 그냥 한두 번 쓸 때는 소수점 세 자리 쓰나 네 자리 쓰나 뭐 똑같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이 프리시전 컴퓨팅 굉장히 엄밀하게 컴퓨팅을 해서 여러 번 해서 뭐가 같으냐 아니냐 막 이런 거 비교할 때 있죠. 그럴 때는 이거 소수 이거 소수를 어디까지 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긋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식으로 숫자 같은 게 계속 반복돼서 쓰일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 숫자를 쓰지 말고 미리 약속된 기호를 쓰면 좋죠. 근데 만약에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어사인을 해놓고 해당하는 애를 매번 그 변수 값을 불러다 쓰면 되죠. 근데 걔의 문제는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수업하면서 배우겠지만 모든 변수의 수명은 전역 변수를 제외하고는 홀폼 해당하는 함수 있잖아요. 홀스택 안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리턴하고 나면 빠이빠이거든요. 안 그러려면은 전역에 이만큼 공간을 계속 받아놓고 써야 되고 걔를 계속 불러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번 해당하는 애를 쓸 때마다 변환 과정이 두 번씩 불리게 되는데 되게 비효율이에요. 우리 아까 이 형님 얼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형님이 그런 비효율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진저리 치기 싫어하시죠. 이 형님이 택하신 방법은 그따위 짓을 굳이 런타임에 할 필요 있어요. 런타임 뭐야? CPU 자원을 쓰는 실제 실행 시간에 그런 일을 할 필요 있겠느냐. 언제 하면 된다? 컴파일 타임에 하면 된다. 컴파일 타임에 하는 방법은 뭐죠? 해당하는 애를 이런 싱글로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똑같은 C 코드를 두 번 읽어요. 첫 번째는 누가 읽는다고요? 전처리기가 읽어요. 전처리기는 앞에 있는 애를 문장을 통째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일이 뭐냐면 쭉 가다가 이렇게 생겨있는 전처리기에서 미리 예약해 놓은 이런 심볼들 있죠. 이런 애를 어떻게 한다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뒤에 있는 이 해당하는 녀석으로 바꿔치기를 해줍니다. 바꿔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얘가 나온 이런 자리가 실제로 전처리기를 딱 통과하고 나면 어떤 매직이 벌어져 있죠. 여기에 이 글자가 다 없어져 버리고 뭐라고 적혀 있어요? 0.38579 뭐 이런 숫자 있죠. 그걸로 꽉 들어차요. 이해되죠? 그래서 실제 컴파일하게 되면은 여기에 말하는 이 심볼들이 하나하나도 남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안 남습니다. 이게 바로 전처리기에서 쓰는 심볼이라고 하는 애의 특징이다. 나머지는 똑같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뒤에 더블 하나 약간 달라지는 거 이런 거 나왔네요. 콘스트. 교수님, 아까 여기에 인트 하면은 마일이라고 하는 애가 0x0804번지에 딱 그냥 할당된다면서요. 맞아요, 할당되는데요. 시스템에서 약간의 매직 마법 부리는 것 중에 하나는 깃발을 꽂아줘요. 깃발. 그건 뭐냐면요, 건들지만 깃발을 꽂아. 건들지 마시고, 똥똥 마시고. 뭐예요? 컨스트라고 딱 이름을 붙여주면 이건 뭐예요? 쓰기는 쓰되 한 번 딱 선언해서 쓰긴 쓰되 이 녀석을 다시는 누구도 더 이상 쓰지 마세요. 즉, 이 깃발에 꽂혀 있는 애는 뭐 펑션이 맡긴다? assign 펑션이 맡겨. 이해되죠? 예를 들어서 const int pacific c 해놓고 이걸 에어리어 이렇게 찍어놨잖아요. 그럼 아까 말한 에어리어 여기가 2337이잖아요. 그럼 실제 컴파일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const int pacific c 이꼴은 2337 이렇게 딱 돼 있죠. 이 컴파일 딱 되는 순간 해당하는 애 펑션의 바이너리, 그러니까 해당하는 애가 쭉 컴파일이 끝나고 나면은 이 해당하는 펑션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런 브레이스 가지고 잡혀져 있잖아요. 요게 통째로 다 바이너리, 어떠한 FF EX EA 이런 걸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기계로. 그죠? 이걸로 바뀔 때 딱 하나만 표시를 한다. 해당하는 애에다 깃발을 누구도 건들지 마셔. 해당하는 퍼스픽 C라고 하는 이 변수는 여기 있는 퍼스픽 C 얘는 컨스트다. 별표에서 컨스트다. 이 표시를 하나 딱 찍어줘. 그럼 뭐예요? 딴 거 다 똑같이 써요. 얘를 참조하거나 이런 거 똑같이 쓰는데 딱 하나만 펑션이 막혀요. 그럼 뭐예요? assign.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다가 퍼시픽 C 이꼴은 뭐시기예요? 라고 중간에 한번 호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해당하는 애가 인티저의 assign 펑션을 딱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assign 펑션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얘가 컨스트인지 아닌지. 그래서 컨스트는 뭐래요? 안 돼요. 못합니다. 라고 딱 세워요. 그거 하나만 다르지 메모리의 특수 영역을 막 설정을 하고 한 번 쓰면 지워지지 않는 영역 막 이런 거 따로 만들어 쓴다고요? 절대 그러는 거죠. 자, 이제 눈치챘겠죠. 생각을 해보니 여기에 나오는 이런 변수들은 한 번 선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마다 특수 대우를 해준다 안 해준다? 메모리 선언할 때는 특수 대우 하나도 안 해줘요. 실제로는 하나도 안 해줘요. 그냥 무심하게 4바이트, 8바이트 딱 잡고는 여기 해당하는 애 시작 번지가 0번지, 1번지, 4번지 딱딱딱 번지만 지정해 놓고요. 빠져요. 그리고 나서 해당하는 애 심플 테이블에다가 단지 표시만 해주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있는 퍼스픽 C는요. 4바이트 인티저인데 문제는 얘는 어사인을 하지 마세요. 라고 표시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특징이 뭐예요? 얘가 실제로 나중에 만들어내는 바이너리 상에서 해당하는 애들이 인티저를 쓰든 플로트를 쓰든 컨스트를 쓰든 더블을 쓰든 일렬로 1바이트의 낭비도 없이 연접해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1바이트만큼도 세지 않아요. 데이터의 1바이트만큼도 낭비하지 않고요. 앞에까지 멀쩡하게 4바이트 4개를 인티저로 잡았어요. 그랬는데 뒤에 뜬금없이 더블 잡았잖아요. 그러면 막 얘를 위해서 앞에 뭘 더 공간을 잡아주고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생자로 더블 DOUP 이렇게 잡아주고 끝. 얘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1도 단지 뭐만 한다고요? 얘를 심볼 테이블에서 기록할 때 이게 인트냐, 플로트냐, 콘스트냐 이런 것만 심볼 테이블에 한번 언급하고 끝난다. 그래서 얘가 메모리를 쓸 때 아까 얘기했죠. C라고 하는 랭귀지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컨사이스하다고 했잖아요. 간결하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쟤네들 메모리의 낭비가 1바이트도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printf, scanf 이런 건데 printf는 여러분들 다 잘 알죠? 해당하는 A를 스트링으로 프린트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고 싶은 애를 컨트롤 레터, escape 들어가죠? 이런 컨트롤 레터들도 표현한 다음에 뒤에 변수로, 그죠?
집어넣어주면 해당하는 뇌를 하나씩 어사인해 주는데, 여기 보면 지난 학기에 다 배우겠지만 S는 뭐예요? 스트링. 근데 C는 뭐예요? 캐릭터. 그래서 캐릭터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요, 0부터 255까지의 숫자입니다. 다시 한번, 캐릭터는 뭐라고요? 0부터 255까지의 숫자. 다시 한번, 캐릭터는 뭐라고요? 0부터 255까지의 숫자. 이것만 여러분 딱 머리에 들어오면요, 캐릭터 스트링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안 할거예요. 자, 캐릭터는 뭐예요? 0부터 255까지의 숫자예요. 그래서 따옴표 대기 작은 따옴표 A는 뭐예요? 3, 4, 정확히 몰라요? 등의 어떤 숫자입니다. 숫자인데 그 숫자하고 알파벳이나 어떤 기호하고 1대1 매칭이 돼요. 그죠? 안시에 의해서 테이블상 1대1 매칭이 되는 그런 숫자들이 인풋으로 튀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printf라든 scanf라든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몇 칸 띄고 이런 거 다 알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즐거운 친구.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게임을 선물할게요. 박수! 여러분 추석 선물로 게임 다 하나씩 다 받아가세요. 뭐예요? 여기 링크에 가면은 다 있는데, 심지어 어드벤처 게임이에요. 장르도 어드벤처 게임. 자, 이게 뭐냐면은 제가 뭐랬죠? 아까 VI 에디터 한 학기 동안 새까만 하면서 해커들 보는 거 맨날 새까만 하면서 올라가는 뭔가를 하고 있다 했죠. 여러분이 바로 그걸 한 학기 동안 할 건데, 걔의 가장 큰 장벽이 뭐냐면요, 커서가 안 움직여. 다시 한번, 커서가 안 움직여? 아니 교수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커서가 안 움직인다니요. 커서가 안 움직여. 그냥은 안 움직여. 여러분 화살표 좋아하잖아요. 어떤 데서는 매핑을 해놔서 화살표에도 동작을 하는데, 제가 조교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 콘솔을 막을 거예요. 화살표를 못 움직이게 막을 거예요. 뭐냐면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유닉스 커널들이 화살표를 못 움직이게 막아요. 뭐냐면, 여러분이 아까 이분 얼굴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분 코딩을 하다가 이 손이 화살표까지 빠졌다 다시 돌아오길 원한다. 손. 코딩을 일단 시작했으면 언제짜리에서 다 끝내야 되겠다. 손. 이분의 철학은 코딩을 남자 이만큼 성차별 바라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저 옛날에 이거 하다 한번 잡혀간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표현은 안 되고, 하여튼 좀 뭐라고 표현할까? 내가 칼을 뽑았는데 코딩을 시작했으면 거기서 끝을 봐야지. 이거를 손가락 움직여서는 이거는 굉장히 치졸한. 그래서 VI 에디터를 만드는 스피릿이 뭐예요? 모든 애를 이 기본 타자를 있죠. 기본 타자는 뭐예요? 오른쪽 요 집게 손가락을 내서 만져보면 볼록 튀어나오는 뭔가 오돌도돌한 거 있죠. 그거 사출성형 실패한 게 아니라 그게 원래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건 눈 감고도 그 자리에 딱 손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 손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뭐가 되도록, 커서가 이동되도록 디자인해 놓은 게 바로 VI 에디터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덕택에 한 학기가 끝나도록 아예 코딩 자체를 시작 안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있어. 왜요? VI 에디터 너무너무 싫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선물은, 이번 추석 기간 동안 떡 먹다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생각이 났다 이럴 때 한 번만 이거를 받아서 해보면은, 내가 그 캐릭터를 뭐로 움직여요? VI 에디터에 있는 단축키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 심지어 막 설명이 나온다? 왼쪽으로 가, 왼쪽 가려면 뭘 눌러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설명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스테이지 2 정도까지만 가면은 이번 학기에 VI 에디터 단축키는 아무 불편 없이 쓰실 수가 있다. 박수. 그러고 나면 여러분도 이제 막 엄마가 보시는 앞에서 뭐예요? 해커들 막 하듯이 시커먼 화면 넘어서 막 내리고 올리고 막 찾아가면서 막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남아있는 건 진짜 쉬운 거예요. 진짜 쉬운 거라서 딱 하나만 이해요. 이제 할 거는 뭐야? 알고리즘을 여러분이 컴퓨터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죠? 알고리즘이 뭐라고 했죠 아까?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죠.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 우리는 가장 많이 행하는 게 뭐죠? 분기를 하죠. 이럴까요 말까요? 이럴까요 말까요?
분기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C에서 딱 하나 선택을 한 게 바로 if거든요. 근데 제가 유심히 보면은 이 ifu의 거의 99%의 랭귀지들이 똑같이 따라해서 if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if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if는 뭐냐면요. if라고 해놓고 뒤에 보따리 하나 둘러매놨잖아요. 그러면 해당하는 보따리를 싸놨다가 if의 0 아닌, 그죠? 0 아닌 시그널이 뭐라도 딱 들어오면 뒤에 있는 보따리를 실행합니다. 근데 0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보따리를 버립니다. 끝! 다시 한번. if는 뭐 하는 거라고요? 보따리를 싸놨다가요. 거기에 0 아닌 시그널이 들어오면 해당하는 보따리에 있는 명령을 수행시키고요. 그죠? 해당하는 애가 0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버립니다. 이게 if예요. 그리고 else는 해당하는 애가 아닌 경우에 실행을 하는 거고 뒤에 나온 for, while, do 등은 얘네의 아류작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오늘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 앞에 뭐 파이썬 하면서 사실 제어문 분기문 안 배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거의 원형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를 오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if는 쉬워요. 뒤에 괄호 있죠. 괄호에 0이 들어오면요 버려요. if의 역할은 그거예요. 아주 손쉽게 생각을 하면 0이 안 들어오면 안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0이 들어오면 버린다. 버리는 게 if예요. 여러분은 선택하는 게 if라고 생각하잖아요. 버리는 게 if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편해요. 실제로 여러분이 어셈블리 코드를 봐도 컴프하고 점프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애가 컴프를 했을 때 만약에 이면요 점프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코드인데 얘는 1대1로 어셈블리로 전환이 되는데 하는 일은 뒤에 오는 애가 0인지 아닌지 봐서 0이면 버리고요. 아니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0이잖아요. 어디로 점프를 하나요? 해당하는 애 스테이트먼트가 끝나는 그 지점 주소값으로 점프를 해요. 이해되죠? 0이 아니면요 포기해요. 지금 없어져 버리고 그냥 밑에 있는 스테이트먼트를 줄줄줄줄 읽어놓는 거예요. 수행해요. 쉽죠? 너무 쉽죠? 이 개념만 머리에 딱 박히면요 이 다음에 모든 애들이 다 머릿속으로 그려져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는 1이고요. 그 다음 A 어사인 1이죠. 그 다음에 B를 컴페어 3. 자, 우리 이 꼴 두 개 찍혀있는 이걸 뭐라고 읽는다고요? 컴페어. 앞으로 컴페어라고 읽어요. 그래서 B 컴페어 C라고 했을 때, B 컴페어 3이라고 했을 때, 그죠? 해당하는 애가 맞아요. 맞으면 1이라고 들어올 거고, 틀려요. 그러면 뭐라고 들어오겠죠? 0이라고 들어오겠죠. 그러면 얘 해당하는 애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B가 실제로 3이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1이 들어오겠죠. 이 값으로. 그러면 얘는 그냥 지 자체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가 자동으로 그냥 실행이 돼 버리겠죠. A는 5다. A에다 5가 어사인이 되고 끝나겠죠. 만약의 경우 B가 3이 아니야. 4였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해당하는 애가 리턴하기를 0을 리턴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if에 0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점프 뛴다고 했죠. 어디로 점프 뛰어요? 지가 보따리 쌓는 애 보따리 끝까지 점프를 빵 뛰어버려요. 뒤에 있는 애가 통째로 건너뛰어지겠죠. 너무너무 자명해요. 네, 어셈블러 레벨에서 보면 너무너무 심플하다. else는요 여기서 점프 받은 거예요. 해당하는 애가 점프 받았는데요. 만약에 이 해당하는 애로 점프를 받았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거는 강제 실행. 이해되죠? 그리고 해당하는 애가 그냥 내려갔잖아요. 여기를 건너뛰는 거예요. 통째로. 여기서 exit. 그죠? 그러니까 else가 시작하는 지점에서는 exit가 있고요. else가 끝나는 지점에서는 점프점이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if에서 만약에 해당하는 애가 수행을 했다. 그러면 스테이트 1이 끝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갈까요? else의 시작점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뭘 하겠죠? 점프로 끝나는 지점으로 뛰어버리겠죠. 실제 컴파일러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머신이 어떻게 돌아가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되게 심플해요. 여기서 이거 타고 스테이트 1을 타고 else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else의 이 첫 글자 딱 만나는 순간 점프해서 여기로 나와버립니다. 이해되죠? 쉽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 if에서 이게 0이어가지고 점프를 떴잖아요. 어디로 뛰냐면 else로 뛰는데 else의 중간으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스테이트먼트 2를 자연스럽게 실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쉽게 그림이 그려져요. 자, 그럼 자, 그 다음 while문. 여러분 for문하고 while문 되게 헷갈려하는데 이거 되게 쉬워요. 이거 이제 끝날 시간 됐죠?
그리고 거의 이걸로 하면 거의 끝나요. while문은 뭐냐면 if예요. 다시 한번 while문은 뭐냐고요? if예요. if는 if인데 무슨 if요? 도돌이표 붙은 if. 다시 한번 while은 뭐다? 도돌이표 붙은 if. 얘는 실제로 보면 어셈블러 까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if하고 똑같이 돼 있는데요. 스테이트먼트 끝나는 이 지점에 while로 시작돼 있잖아요. 그럼 뭐가 하나 붙어 있어요? 점프가 하나 붙어 있어요. 어디로 점프하나요? 제일 처음으로 다시 점프. 그래서 해당하는 애가 while은 if하고 똑같으니까 if잖아요. 0이면 어떻게 되죠? 제일 끝으로 해서 빠져나가 버리죠. 근데 0이 아닌 애면 그 다음 애를 실행하잖아요. 그 다음번에 얘가 실행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점프해서 어디로요? while 시작하는 지점으로 점프를 해요. 언제까지 반복할까요? 0 나올 때까지 끝없이 돌리죠. 자, for, while. for의 실체는 뭐냐면은 while을 좀 다르게 적어놓은 건데 다음과 같은 while문을 이렇게 합쳐놓은 게 for문이에요. 너무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어떠한 애를 먼저 실행해야 돼요. 초기화해야 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되는 애가 있죠. 얘가 0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 애가 있죠. 그리고 그 해당하는 애가 판단 끝났으면 매번 뭔가 숫자를 더한다든지 매번 카운터를 더한다든지 매번 뭔가 증가시켜야 되는 뭔가 일이 있잖아요. 걔를 1, 2, 3이라는 번호를 붙여가지고 합체 해놓은 게 for.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for문은 얼굴 점 하나 찍은 while이다. 네, 여러분 아침 드라마 보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점 하나 찍고 와서 저는 미네리예요 막 이러면서 몰라요 막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 친구가 바로 for문이다. 똑같은 거야. 자, 그리고 나서 함수인데 함수는 추석이 지나고 나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추석 동안 제가 아직 하면 안 돼요. 이번 추석 동안 제가 여러분한테 게임 선물을 드렸죠. 게임 선물 이후에 여러분한테 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추석인데 뭘 받으면 안 되겠죠? 네. 받지 맙시다. 그러면은 추석이니까 마음 편하게 손편 먹고 게임 열심히 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까지 수업을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